예, 재경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친환경 녹색 소비 관광 붐업 방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예,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성장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기업 심리 지수도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숙박, 음식 이런 쪽에 소비 회복세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어떤 그런 녹색 소비, 녹색 관광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색 소비입니다. 녹색 소비를 하면 가능하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비 형태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서 4월 24일까지 이제 기후주간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저희들은 녹색 소비 캠페인 또는 녹색 소비 주간 6월달 릴레이로 개최해서 녹색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후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다회용 컵 등 사용 시에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2배 적립하는 이벤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원까지 적립이 되는데 앞으로 600원까지 적립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을 지정해서 여기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가 할인해 줍니다. 5% 포인트까지 더 추가 할인하도록 해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 건물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되면 모두의 카드, 환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기차 전환으로 가속하고 민간 부분도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인세법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중계벤처부에서 동행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축제가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행축제를 통해서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5월 1일에서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50% 할인 행사를 5,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4, 5월은 여행 가는 봄, 그 다음에 6, 7월은 여름맞이 숙박 세일 피스타 등을 연계해서 친환경 관광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 연휴 기간인 5월 1일에서 5월 5일까지는 대중교통을 정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그 다음에 항공을 정편해서 국민들께서 여행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연가 여행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값 여행 환급을 50%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26년에는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 체험, 숙박에 대해서 50%만 해주는데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까지 확대해서 5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 할인 쿠폰을 현재 20만 장입니다만 30만 장을 더 추가해서 50만 장으로 늘려서 5월 중에는 많은 여행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입국, 교통, 그 다음에 숙박, 체험, 음식이 좀 따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좀 통합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교통, 그리고 어디 가서 자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토탈 패키지
지역 관광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더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 지역 연계 국내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듀티프리 페스타 등도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금 이 관광, 지역 소비나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추경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 이 소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월 중에는 연휴 기간 중에는 직원들 좀 휴가도 좀 보내주시고, 장관님들도 시간 되시면은 지역에 가셔가지고 축제도 좀 참석해 주시고, 예. 재경부 장관은 계획 있어요? 저도 어제 동행 축제 다녀왔었고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을 내서 대통령 안 찾으셔야 됩니다. 야, 안 찾을 때니 갔다 오세요. 네네. 대신에 방에 들어왔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들도 이 동행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 장관님 장관님들 좀 배당을 하세요. 지역도 좀 배당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안 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월 달에는. 네, 안 찾을게요. 네, 네, 지역에 감사합니다. 네, 메모만 남길게요. 네. 처리 기한도 좀 연장해 주시죠. 처리 기간은 뭐 일주일인데 한 2주로 이렇게. 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소비를 좀 살려야 됩니다. 소비만 좀 살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 숙박 이쪽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살릴 수 있게 공공부문도 출선하고 민간에 오늘 국무회의를 보시는 국민들께도 지역에 좀 5, 6월 달 또 7월, 8월 관광을 좀 많이 가실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기초지방정부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동네도 깨끗하게 좀 관리하고 혹시라도 바가지 불친절 이런 거 안 생기게 하고 안내도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그 동네에 갔더니 기분 좋더라 이래야 다음에 또 오죠. 근데 거기다 이제 반값으로 쓴 돈의 절반은 돌려준다고 그러면 사실 안 갈 이유가 별로 없죠. 네. 네, 대통령님 아까 반값 여행 조기 마감에 대해서 질문하셔서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중에 16개 지역이 각각 예산 10억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3, 4, 서너 차례 나눠서 이제 너무 적네. 모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보니까 금방금방 조기 매진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님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추경에서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16군데, 하반기에 14군데를 또 추가로 공모를 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때 왜 고향인 경구 안동은 왜 안 하냐? 잘 안내해서 공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값 여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역사랑 반값 여행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근로자 반값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고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냅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은 정부가 12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드리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20만 원 가지고 40만 원 또는 42만 원어치의 여행 상품을 구입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난번에 4월쯤에 올해 예산인 10만 명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너무 예산이 작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번에 또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4만 5천 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서 확정이 되는 분들은 이번 노동절 연휴부터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정부가 20만 원? 아니, 개인이 20만 원 내고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정부 10만 원. 네. 네, 보고 드리기 전에 5월 연휴 많으니까 일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행축제 참석하실 곳들 국무위원들께.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릴 거는 정부가 처음으로 실증 구매하는 그 스타트업을 위한 첫 구매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에 그 구윤철 부총리께서 주재하셔서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했는데요. 민간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여해서 정부의 구매 실적이 역시 해외 수출에 가장 좋은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같이 실증을 해주고 그리고 구매 실적을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함께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고객이 돼서 기술을 실증하고 나아가 구매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하고 시범 구매하고 해외 실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실증하면 스타트업의 첫 번째 실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로봇 분야에서 경찰청, 국가유산청, 육군본부, 해양경찰청, 서울시 소방본부 등이 참여하셔서 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실증 환경과 자금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내일 종합설명회를 정부 합동 사업설명회를 하는데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지금 참여가 높아서 와서 어떤 과제들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실증이 될 건지들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청은 꼬리밀기 등 교통 단속 로봇이나 국가유산청은 군과 능의 맞춤형 순찰 로봇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도 청산에 5월부터는 물품 배송하고 운반 로봇을 실증하고 구매할 계획이고요. 5월 이후에 저희 실증 끝나면 오시면 건물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에는 인천공항에 오픈할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에서도 로봇을 실증하는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 제품으로 신속히 지정하겠습니다. 정부 실증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은 공공성 평가 면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범 구매를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 제품을 조달청이 시범 구매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서 첫 정부 구매와 공공 확산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달청이 가지고 계신 그 해외 실증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돕겠습니다. 중기부는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고 스타트업을 매칭하면 조달청이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의 양 기관이 가진 강점을 연계해서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5월부터는 스마트 시티 분야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수요 조사를 했는데 AI 학습이나 AI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있어서 이 분야들별로 각 기관들과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수요 조사를 하고 참여가 필요하신 기관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정리해서 이 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기관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잠깐만 이 문제 관련해서 잠깐 그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분야 그 스타트업 그 실증 단계에 있고 또 창업하고 있는 분들과 현재 국토교통 분야의 산하 기관들하고 잼매져 가지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구매 단계에 가기 전에 약간의 기술적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지금 했고 또 스타트업 금융상담까지 결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기부하고 이걸 같이 협의해서 네네. 이걸 확장하면 전 좋을 시너지 것 효과가 더 같습니다.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네네, 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시죠. 예. 그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원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4월 대중교통 통행량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9개 부처가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4개 분야 32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크게 한 4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승용차 억제,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공급 확대, 세 번째로는 출퇴근 수요 분산, 네 번째로는 캠페인 등 4개 분야입니다. 또한 시행 시기에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제, 그다음에 바로 해야 될 즉시, 심각된 단계로 올라갈 경우에 심각과 또한 근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승용차 이용 억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차량부재 실시 및 차량부재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대중교통 공급 확대입니다. 광역 도시철도, 광역 시내버스 등차 등을 통해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출퇴근 수요 분산입니다.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 시 보고 드렸듯이 모두의 카드는 출퇴근 시차 시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환급률을 30% 추가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의 목표를 30%로 설정하여 권고하고, 여기서 이제 사실 공공부문의 경우 권고할 경우에 실제적인 성과가 얼마큼 나설 것이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그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임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 시에는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국토부, 기후부, 복지부 등 이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캠페인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는 소관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드리고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